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HMM의 주식이 정말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빨라도 11월 말이 돼서야 1만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목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출 수 없는 주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회사의 약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급격한 부채 증가는 없었는지 등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3일 HMM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관련 기사를 보면 HMM의 매출은 1조 7,18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771억 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적을 보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기 전에 우선 매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동일 분기 기준으로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 3, 4분기 따로 따지게 되면 모든 분기마다 물동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3분기는 1조 7,185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는 1조 4,4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려 18.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이 10% 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기간 이런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회사의 덩치와 효율적인 운임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영업이익이 2,771억 원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FN가이드의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 매출은 1조 7,995억 원으로 실제 매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3,578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7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HMM은 스폰 물량보다 장기 운송 물량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FN가이드 또는 증권사들의 예측보다 적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HMM은 당장 돈이 되는 스포트 계약보다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을 늘렸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스폿 계약은 단발성 계약입니다. 택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으며 도착 기항지에서 새로운 물건을 싣고 다른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물동량 대비 선박 공급이 부족할 때는 단연 스폿 계약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안정성을 매우 흔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내년에 물동량이 갑자기 줄었을 때도 스폿 계약을 계속 유치하려 했다면 회사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부진한 실적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을 늘렸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은 컨테이너선의 정규 루트를 통해 이동하는 선박으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장기 운송 계약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지속됩니다. 정규 루트가 계속 가동되면 이에 따라 계속 물량은 운송되고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와 같은 영업 구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택시 같은 위험성 있는 경영보다는 버스 같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대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장기 운송 계약 위주로 물량을 확보해뒀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거시적으로 해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컨테이너선 확보가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조선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얼마나 선박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정 순서가 밀려있다면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건조를 진행하고 자잘한 항목은 추후에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의 16,000 TEU 선박을 건조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세계 조선업 1위인 현대중공업이 건조 일정을 앞당기지 못한다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펼쳐진 것일까요? 현대중공업이 모든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우리는 HMM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HMM은 선사입니다. 선사란 선박을 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배를 이용한 택배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노선을 HMM 혼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HMM은 디어얼라이언스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일본 선사 오웬이, 독일 선사 하팡로이드, 대만 선사 양밍해운이 있습니다. 즉 HMM이 신주선을 빨리 받게 된다면 이 선박의 투입 노선과 운용 방안에 대해 다른 선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협상 계획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노선에 선박이 투입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문제는 아직 컨테이너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구입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 수도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선원 확보에 대한 준비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HMM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컨테이너선을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새 선박을 인도받는 만큼 선원들의 교육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박 하나에 약 20명 정도의 선원이 탑승하니 적어도 6, 70명의 선원을 확보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선 디얼라이언스와의 협업과 여러 설비 그리고 인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마도 HMM이 당장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요소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나오고 싱숭생숭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했듯이 앞으로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에서의 소비는 계속 폭주할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발 물동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컨테이너선 부족은 분명 HMM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지만 국내 해운업계와 수출업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재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해수부와 HMM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